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메스 컴포넌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퍼레이터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한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간 주구장창 했던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퍼레이터는 연산자라는 뜻이죠. 연산, 우리가 연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있고요, 곱하기 있네요, 빼기 있고요, 나누기 어디 있을까요? 봤더니 여기 있네요. 나누기가 있고요. 나누기 이름을 가진 또 이상한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상한 게 또 있죠. 여기까지 쭉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에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션 모르면 간첩이죠. 에디션이라는 단어는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 모양은 알겠죠? 더하는 겁니다. 두 숫자 더해주는 거죠. 이 숫자 더하기, 아이쿠, 또 이 숫자 두 개 더해서 여기다가 짠 하고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0.5가 나오네요. 이렇게 더해주면 그대로 바뀔 거고요. 이렇게 덧셈에다 쓸 수 있고요. 이게 연산이라고 했지 특정 어떤 집단에서 그 집합에서 정의가 됐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가 가능한 연산들에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수라고 안 돼 있고 first item for additi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도형을 다루니까 포인트, 벡터 이런 것들도 다 플러스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5분 안에 답 안 끝나는데 망했습니다. 곱하기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곱하기 잘하잖아요. 0.182 곱하기 0.676은 얼마? 0.12303이네요. 여러분 다 맞췄죠? 당연히 여러분 천재니까. 그리고 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가 나왔어요. 0.182에서 0.676을 뺐더니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0.494 나왔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좀 예쁘게 정리되네요. 저는 정리벽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또 왼쪽 버튼 누르면 정렬되고요. 어떤 거더라 이건가요? 이렇게 누르면 간격도 정렬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고맙죠. 이런 것도 아셨나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탁 하면 여기 탁 걸리는 거 보여요? 수평선으로 이렇게 탁 내리면 수평선으로, 이렇게 하면 탁 수평선으로 이렇게 스냅이 탁탁 걸리게 됩니다. 얘네들도 맞춰줄 수 있죠. 이렇게 탁 하면 이미 맞춰줬네. 저는 칼각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죠. 시간을 더 써버렸어요. 5분 포기하죠. 쉽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네거티브 뭘까? 부정적인 사람들 아주, 여러분은 부정적인가요? 네거티브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0.494, 0.494로 바뀌었고요. 좀 숫자 올려볼까요? 앞수를 더 크게 만들면 큰 수 작은 수 뺐으니까 플러스 나왔겠죠? 네거티브는 바로 음수를 양수로, 양수를 음수로 바꿔주는, 즉 부호를 바꿔주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Power P to the O to the W to the E to the R. R 발음 괜찮아요? 그래서 A, B. 그래서 파워는 여러분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제곱이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승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에 이승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제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잘 알잖아요. 2에 또 세제곱은 더블 클릭해서 숫자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인티저 슬라이더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딱 연결하면 8이 되더라. 이런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2의 거듭제곱 막 계산할 수 있어요. 2의 1제곱은 얼마다? 1024. 1MB를 뜻하는 겁니다. 1KB를 뜻하는 겁니다. 1MB를 1024KB라고도 하죠. 우리가 수학에서는 1K가 1000이지만 컴퓨터에서는 1K가 1024입니다. anyway, 그럼 우리 3의 10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여기 E가 붙은 거는 좀 저렇게 비슷한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효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의아하겠지만 이런 숫자로도 거듭제곱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2의 0.297제곱은 네, 이런 수라는 거 실수해서 되어 있다는 거 몰랐죠 여러분? 네, 고등학교 때 졸지 않은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요. 네, 여기까지 이 6개 항목 오퍼레이터의 6개 항목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여기서 끊고 갑니다. 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오퍼레이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bsolute, factorial, integer division, 그 다음에 모듈러스까지. 네, 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여러분들 수학 실력 출중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뭐 여기는 크게 설명할 게 많지 않아요. 정렬 한번 하고 갈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앱솔루트 아까 기억하시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나왔어요. 마이너스 나왔는데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앱솔루트 뭐라고 알고 있어요? 절대값. 네, 앱솔루트 보드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도 양수가 나오고요. 또 이거 빼서 양수가 나와도 그대로 양수 절대값 기억나시죠? 절대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value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 얘기는 다른 값도 절대값 연산이 정의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토리얼 나오네요. 네, 팩토리얼 여기다 숫자 연결하면 네, 수를 연결을 하면 네, 팩토리얼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10을 연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0 팩토리얼은 얼마? 네, 362만 8,800입니다. 바로 1부터 10까지 곱하는 거죠. 네, 기억나시죠? 그러면 네, 5 팩토리얼은 120. 이거 여러분 확률 통계할 때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3 팩토리얼은 6이고요. 그 다음에 4 팩토리얼은 24입니다.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고등학교 때 네, 그 누구 노래였죠? 3, 4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뭐 룰란가 뭐 아무튼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아무튼 3, 4 이렇게 있었는데 3 느낌표 그 다음에 4 느낌표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딱 보자마자 네, 암살이 너무 빠른 친구라서 144인데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요즘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누기 디비전 있었잖아요. 네, 그 디비전 이럴 수가. 제가 아까 6개 분덕하고 디비전 안 하고 왔나요? 네, 사실은 여기서 하려고 네, 제가 네, 이렇게 남겨놨던 겁니다. 네, 아시죠? 네, 없던 일로 해. 네, 그래서 나누기를 할 겁니다. 나누기를 하는데 뭐 디비전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는 4를 네, 4로 나누면 1이 나오겠죠. 뭐 당연하네요. 밑에 것도 연결해 볼까요? 똑같이 4를 4로 나누면 똑같이 1이 나옵니다. 4를 2로 나누면 똑같이 2로 나오겠죠. 눈 빠른 사람들 혹시 봤나요? 근데 3으로 탁 나누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1.3333. 네, 당연히 우리 3분의 4는 이렇게 나눠지니까 네, 피자가 4조각 있으면 셋이 나눠 먹으려면 팍 터지게 싸우던가 네, 아무튼 3분의 1 조각씩 예, 나눠 먹던가 해야 될 텐데 여기는 뭐예요? 네, 나머지 버리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너네 자꾸 싸우니까 네, 너네 셋이 나눠 먹고 나머지 한 조각 선생님 먹을게 맛있게 고마워. 네, 이러는 겁니다. 즉 인티저 디비전은 바로 4 나누기 3. 눈치채신 분들 이게 뭐예요? 네, 바로 몫을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써요. 그래서 나누기 이렇게 슬래시로 썼는데 그 슬래시의 역슬래시라고 우리가 부르죠. 역슬래시를 써서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몫을 구하는 계산. 네, 몫이 나왔으니까 우리 또 뭐가 필요해요? 몫과 나머지 우리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짠 연결을 해주면 모듈러스 네, 바로 나머지를 구해주는 겁니다. 세 개 다 연결했더니 네, 이렇게 됐죠. 제가 똑같은 걸 연결했네요. 바보 아닌가? 네, 이렇게 세 개 연결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4와 3을 그대로 나누는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를 3으로 실제로 나누면 1.333인데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다른 수 한번 가볼까요? 네, 9를 가지고 2로 나눴더니 4.5지만 몫은 4고 나머지는 1이다 이런 뜻이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그 다음에 정수 나누기 사실은 뭐예요? 네, 바로 몫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듈러스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옛날에 여러분들 무슨 뭐 이렇게 7은 뭐 모두 서로 합동이고 어쩌고저쩌고 거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모듈러스였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기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어서 잠깐 끊고 더 복잡한 오퍼레이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오퍼레이터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퍼레이터스 계속 갈 건데요. 이번엔 mass addition, mass multiplication, 그 다음에 relative differences 이렇게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mass addition 가지고 왔고요. 플러스들이 막 있어요. 네, mass multiplication 있고요. 네, 이런 숫자들이 막 있네요. 네, 그 다음에 relative differences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별거 아니에요. 여기 숫자 조금만 고칠까요? 어떤 숫자가 좋을까요? 10을 네, 4로 나눠서 그러면 이렇게 비슷해지나? 네, 3으로 해서 1이 안 나오게 하고 싶은데 여기 숫자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24를 네, 더블 클릭해서 여기 바꿔주죠. 30 정도까지 하시고 이 값을 24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4를 네, 24를 좀 더 키울까요? 28을 5로 나눴더니 5.6과 5와 3 이렇게 3개의 수가 모여졌습니다. 네, 매스 에디션 네, 그대로 말 그대로 3개 더하는 겁니다. 네, 3개 다 더했더니 어떤 수가 나와요?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연결했더니 13.6이 나와요. 이게 뭔지 알겠죠? 이제 감이 오시나요? 네, 매스 에디션 바로 네, 머리가 복잡해요. 네, 그래가지고 덩어리째로 더하는 겁니다. 네, 모두의 합을 구한다. 네, 여러분 확 더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두의 합을 구하는 그런 리절트가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매스 에디션 구할 때 실제로 수 아닌 다른 덧셈이 정리되는 연산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뭐다? 네, 어떻게 나왔는지 보는 겁니다. 13.6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처음에 5.6이 있었는데 5를 더해서 10.6이 됐고 네, 또 3이 더해져서 13.6이 됐다. 즉 그 과정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누적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 값들이 쭉 더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mass multiplication 뭐가 되겠어요? 네, 곱하고 하는 겁니다. 예, 다 더했더니 84가 됐고요. 죄송합니다. 다 곱했더니 84가 됐고요. 5.6을 5랑 곱해서 28, 그 다음에 3을 곱해서 84,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스 에디션과 매스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데서 쓸 수가 있고요. 여러분 나중에 또 재밌게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 컴퓨터가 좀 구려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오류가 나냐면 이 텍스트를 이걸로 변환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수, 점 이런 벡터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로 잠깐 얘는 그거를 변경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싹 바꿔주면 네, 오류가 사라졌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 차이를 보겠다. 네, 어떤 차이가 있나 봤더니 좀 바보네요. 인티저만 쓸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5.6은 여기 인티저 들어가면서 네,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네, 6이 들어가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요. 6이 들어갔으니까 6에서 5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5와 3 사이의 관계 마이너스 2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거를 정수가 아니라 이렇게 수로 바꿔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싹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0에서 마이너스 0.6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 0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좀 바보 같아요. 아무튼 이 컴ponent 저는 잘 쓰진 않는데 어느 순간 쑥 끼어 들어왔어요. 마치 네, 유령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퍼레이터 매스에서 가운데 있는 3개 좀 이상한 애들, 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이렇게 쓱 들어간 애들인 것 같아요. 이거 없었을 때 참 예쁘고 좋았는데 왜 들어와가지고, 네. 아무튼 상대적 차이를 알아보는 그런 컴포넌트였습니다. 네, 오퍼레이터 저희 이거 예고 드리면 요 뒤에 게이트 좀 어려우니까 보지 않을게요. 우리는 또 진리값 이런 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단순한 비교 컴포넌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끊었다 갈게요. 5분 안쪽으로 마쳤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오퍼레이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퍼레이터에 equality 있고요. 그 다음에 larger than and smaller than 있습니다. 그리고 similarity 이런 거 들어왔어요. 예, similarity에 대해서 할 얘기 좀 많을 것 같은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앞에 있는 숫자 끌어왔는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네, 뭐 아주 단순합니다. 네, 뭐 패널청 한번 연결해 보고요.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25랑 0.25 연결했으니까 당연히 같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네, true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같지 않은가 물어보는 거죠. 여기 아이콘 보시면 같은가 equality, 그 다음에 다른가, 네, 그러면 inequality 나오죠. 네, 그래서 true, false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둘이 반대로 나오겠네요. 그쵸? 쭉 다르다가 하나를 딱 잘 맞추면 슬쩍 바뀌었는데 맞았습니다. 네, 다시 트루 폴스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퀄리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너무 쉽죠? 네,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요거 2개만 연결할까요? 같이 연결할까요? 그냥 이렇게 따로 연결하는 걸로. 네, 얘보다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때는 크다고 나올 거고요. 크거나 같냐고 물어보니까 트루 나오겠죠. 그런데 조금 전처럼 0.250일 때, 네, 250일 때 크냐고 물어보는 거는 false가 나오고, 예, 크고 같은가, 크거나 같은가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true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내려가면 둘 다 false, 그다음에 올라가면 둘 다 true인데 경계선이 딱 걸렸을 때 때는 false, true 이렇게 나오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등호를 포함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냥 크기만 비교하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전에 도면에서 봤던 스트릭트랑 아주 그 스트릭트랑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2개 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아까랑 반대로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false, 그 다음에 true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은 true 나올 거고, 이렇게 하면 false 나올 텐데, 여기서 딱 맞춰주면 false, true. 네, 이때는 반대로 안 나오고, 아까 여기도 false 나왔잖아요. 여기도 false 나오고, 여기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네, equal, 네, 같죠. 그래서 equality 때문에 true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것도 연결하고 이것도 연결하면 이때는 양쪽이 똑같이 false, true에 같으니까. 네, 그런데 올라가면 둘 다 이쪽은 true, 이쪽은 false.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쪽은 false, 이쪽은 true. 네, 잘 비교해서 쓰셔야 됩니다. 네, 저는 아주 스냅이 좋으니까 0.25에 맞춰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판왕 나왔어요. 네, 한번 볼까요? similarity, 네, similarity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두 수를 비교할 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오는 결과가 같은가, 네,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solute difference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절대값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보겠다는 겁니다. 네, 연결하고 연결해서 볼 거고요. 저 2개 가지고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연결할 건데요. 네, T%라는 게 있죠. threshold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네, 보시면 설명 다시 볼까요?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A가 그리고 B가 그래서 얼마나 같은가를 퍼센트로 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0.25 기본적으로 0.1이 선택되어 있는데
0.25, 0.2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같고 거리 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딱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거리가 0이 나오고 당연히 비교하면 false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쭉쭉쭉 내려가서 계속 false고 거리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스냅이 좋으니까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더니 네, 아이고 많이 내려갔네요. 네, 이 정도에서는 변화가 없네요. 네, 왜 변화가 없지? 왜냐면 우리가 0.1이라고 줬기 때문이죠. 0.1, 전 퍼센트인 줄 알았는데 0.1 그냥 숫자인 줄 알았는데 0.1%인가 보네요. 네,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1%까지 올려 보겠습니다. 딱 올렸더니 네, 1%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0.002만큼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true로 바뀌었죠. 이거 빼고 볼까요? 네, 0.1%일 때는 0.002만큼의 차이는 달라 라고 했는데 1%까지 주면 얘는 true야 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올라가면 네, 쭉 올라가면 계속 false라고 나옵니다. 근데 어디 갔을 때 네, 0. 이렇게 쭉 내려가서 네, 여기까지 갔을 때 네, 그래서 0.24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alse인데 쉽지 않아요. 그쵸? 입력할게요. 0.249 이렇게 되어 있으면 true로 바뀌겠죠. 스레스홀드를 조금 더 높여주면 네, 스레스홀드를 한 10%까지 높여주면 네, 더 넓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10% 높여주면 0.25에 대해서 10%니까 어디까지 가겠어요? 0.275까지 네. 일본 야구선수 이름 이치로인데 네. 이치로까지는 true가 되고 넘어가면 false가 딱 되겠죠. 네. 아래쪽도 마찬가지 0.225까지 네, 225까지 가면 네, false true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스레스홀드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비슷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레스홀드는 네, 여기에 기준으로 좀 바뀔 거예요. 1에 10%면 얼마죠? 0.1이니까 네, 0.9까지 갔을 때 싹 바뀌겠죠. 네. 스레스홀드가 요 값에 의해서 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좀 좋은 컴포넌트 아니죠. 네. 그래서 몇 개 조합해서 쓰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이 정도로 충분해. 네. A 값의 기준으로 얼마나 오는지 그게 중요하다. 어떤 특정이 굉장히 정해진 절대값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similarity 오늘 새로운 거 배웠죠. 얼마나 유사한가. 네, 그거 바로 문턱으로 조절을 한다. 네, 요 정도 탁 주고 넘어올래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include 있었는데 도메인에 include 있었는데 이 퍼센트로 어떤 값 기준으로 조금 아래부터 조금 위에까지 퍼센트로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그거랑 유사한 컴포넌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스에서 오퍼레이터스 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게이트는 나중에 우리가 진리값도 비교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바로 얘 때문이죠.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매스 컴포넌트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폴리노미얼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스. 네, 폴리노미얼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다항식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그 거듭 제곱들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우리 한번 배웠었죠. 뭘 배웠었냐면 파워, 파워를 배웠습니다. 파워를 알면 나머지 다 쓸 수 있는데요. 굳이 쭉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큐브, 그다음에 큐브 루트, 그다음에 스퀘어, 그다음에 스퀘어 루트. 네, 영어로 스퀘어랑 큐브는 네, 정사각형과 정육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 맞죠? 네. 맞는데 수학에서는 세제곱과 제곱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면적이 제곱이고 그 다음에 부피가 세제곱이니까요. 네,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한 거예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용어 자체가 영어로 다 되어 있어.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수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 쉽겠지만 반대로 어때요? 네, 좀 일상생활에 좀 헷갈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세제곱, 이거는 세제곱근, 이거는 제곱, 제곱근 이런 뜻입니다. 뭐 굳이 숫자 연결 안 해봐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없던 일로 해. 네, 이렇게 하면 0에서 1까지밖에 안 움직여서 우리가 0과 1 사이의 값밖에 못 찾을 텐데요. 네,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5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줘요? 0부터 10까지 찾아주더라. 네, 오늘은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나는 3에서 5.0 주고 9까지만 움직이고 싶은데 이렇게 하시면 5.0 탁 들어오고요. 시작값이 3, 끝값이 9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재밌죠?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3의 세제곱 얼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이다. 네, 3의 제곱 얼마다? 9가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 3의 제곱근 얼마다? 기억하시나요? 루트 3 얼마인지? 기억하는 사람들 아직 죽지 않았어요. 1.732까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뒷부분 0, 5, 1 더 붙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3의 세제곱근은 얼마다? 이런 수가 나오네요. 1.4425. 그래서 우리가 이거부터 이거 그 다음에 3도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순서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3의 여러 제곱근과 제곱들. 그래서 3의 3분의 1제곱, 3의 2분의 1제곱, 3의 1,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거네요. 순서가 이거부터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이렇게 수를 싹 바꿔주면 쫙 계산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거듭 제곱들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요거 4개 잠시 끊었다가 가도록 할까요? 이거 뭐 시간 얼마 안 되고 너무 쉬운 거라서 그냥 갈게요.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그냥 시간 가도 되죠?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1 over x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분의 1이라는 뜻이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놈이 있는데 내 위에 있어. 나 위에 있다. 우리가 역수라고 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3 넣어주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0.333 나올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5를 만들었다.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5분의 1이니까 0.2 나옵니다. 그리고 9 넣으면 0.111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 값이 더 있는데 이 텍스트창은 6자리까지 끊어서 표시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power of 10 뭐겠어요? 10의 거듭 제곱. 그래서 우리가 자릿수 만들 때 사용할 겁니다. 10의 거듭 제곱 그래서 1.0에 이렇게 지수 표현해 주고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면 3까지 내려가면 1000이겠죠. 그런데 그 실수 된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x의 y제곱에서 확인했었어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4.8제곱이 이러이러한 거구나. 눈치 빠른 사람들 어떤 거예요? 63,095.7344448을 로그 10에다가 씌우면 요 값이 나오더라. 4는 뭐예요? 지표 0.8은 가수라는 거죠. 0.8이 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3.8 바꿔볼까요? 이 숫자 잘 기억하고 계세요. 73444. 딱 해주면 7344448이니까 8 올라오죠. 그쵸? 그러면 또 우리 5.8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리 옮겨지는 거 여러분 배웠죠? 내가 수학할 때 그래스하퍼가 있었더라면 그런 겁니다. 인생 뭐 있나요? 그리고 다음 이어서 파워 오브 10 했으니까 파워 오브 2 하는 거죠. 파워 오브 뭐 이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의 거듭 제곱들 만들어 가는 겁니다.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 지난번에 확인했죠. 1024. 이렇게 만들어주면 2의 여러가지 그 거듭 제곱들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반대로 넣어주면 로가리즘. 네, 그래서 로그 2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제가 로그 2 열심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거, 네, 굳이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뭐 여러분 로그 나오면 경기 좀 나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Power of E. 네. Power of Love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셀린 디온의 노래인데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힘. Power of Love. 네, 아주 제가 셀린 디온만큼 못하는데, 네, 그렇게 끝난 노래가 있습니다. 네, The Power of Love. 네, 그 나중에 그렇게 그런 노래들, 러브가 들어간 그 노래들만 모아서 Power of Love라는 그 컴필레이션 앨범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셀린 디온의 Power of Love, 네, 강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연결해주면, 네, E에 거듭 제곱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1.0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네, E에 1승이니까 네, 2.718 어쩌고 이게 네, 상수, 자연상수 2의 값이죠. 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뭐 여러 번 거듭 제곱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네, 우리는 이런 거 배웠잖아요. 2의 1제곱은 그 자연상수 2가 그대로 나오는데 2의 0은 얼마다? 쭉 내려가 보니까 네, 2의 0은 1이다. 네, 사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폴리노미얼까지, 오퍼레이터 폴리노미얼까지 밑에, 네, 그런 것들을 빼고 쭉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수학은 그만 하고 싶지만 조금 더 남았어. 좀만 따라와.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이번에는 수식을 직접 입력해보는 컴포넌트를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쓸 수 있고요. 네, 이 두 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evaluate 였고요. 얘가 expression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더블 클릭을 하셔도 좋고요. 여기 F라고 되어 있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이 연결된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거기서 익스프레션 에디터 눌러주시면 또 얘가 뜹니다. 얘 양쪽 다 같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X랑 Y에 널 들어있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막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쓸 수 있고요. 네, X 밑에 X 있으니까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X의 제곱,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더하기, 네, 아니면 직접 플러스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뭐 Y의 세제곱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난 플러스, 마이너스, 또 2를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들 막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네, 함수 막 여러분 막 G 날라 그러죠. 그런데 함수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막 쓸 수 있고요. 여기에 도움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함수들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쭉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저 선택하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줍니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수학 여러분 경기 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네, 그래서 계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느냐. 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X랑 Y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네, 무슨 얘기예요? 여기 X랑 Y의 값이 안 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네, 0.25랑 뭐 이렇게 값을 두 개 넣어 보겠습니다. 넣었더니 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결과를 딱 보니까 뭐 이상한 짓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어떤 식이었죠?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네, x를 제곱하고 y를 세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네, 이런 뜻이 됐죠. 네, 이걸 잠깐 복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 값이 나왔고, 그래서 그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거 맨날 열어봐야 되잖아요. 무슨 식을 썼는지, 그쵸? 그래서 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맷을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만들 때 x, y로 만들어주는 그런 컴포넌트라는 뜻이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서 이런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주는 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x, y로 여기 x가 0번째, 그 다음에 y가 1번째, 요 위치에 들어가는 값들로 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주는 그 형식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요거 그냥 빼고 이렇게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콤마만 나갔죠. 제가 요거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느냐? 여기다가 아까 가지고 왔던 식을, 네,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이상한 숫자가 나갔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제 그 값이 여기랑 똑같이, 네, 두 수가 똑같이 나가서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x랑 y가 들어가지 않고 아까 뭐였죠? 포맷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골라오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포맷 이런 식으로 뭐 다들은 그냥 들어가시던가요? 더블 클릭하셨던가요? 어떻게 받았지? 네, 이게 닫는 방법이 있었는데, 네, 없던 일로 할게요. 없던 일로 해. 네, 그래서 요 값 대신에 포맷 이렇게 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밑에 뭐가 어쩌고 잘못됐다고 막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x, 이게 아니었죠. 이렇게 해서 0, 그 다음에 1 이렇게 연결해주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여기 들어가는 게 되고요. 거기에 x랑 y랑 연결을 해주면, 네, 이 수식에서 어떤 구문 오류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아까처럼 돌아가서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값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걸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날려버리신 다음에 뭐 아까 같은 거 이렇게 쭉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1로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면 아까 여기서 들어있던 거보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이제 안 되죠. 왜냐면 연결했으니까 이 에디터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연결을 위에다 해줘야 얘가 어떤 식으로 지금 연산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서 바꿔주셔도 돼요. 네, 저 -2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앞에다 넣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좀 당겨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서는 코사인을 하고 싶다.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됐었는데 왜 여기는 안 들어오죠? 아까 저쪽 창에서는 저기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코사인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나오나요? 볼까요? 네, 되죠. 여기서 에러가 났지만 어차피 x랑 y는 여기서 받아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값 나오는 거죠. 맞는 건지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아는 숫자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코사인 0은 계산하면 0이 될 거니까 코사인 0은 1이고, 그 다음에 네, 쭉 올라가면 이거는 라디안이니까 사실 우리가 이 값은 모를 거고요. 이 값들이 연산돼서 이 안에서 코사인 값이 계산되는 그런 수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식을 여기다가 직접 쳐 넣으면, 네, 그 수식으로 얘가 계산을 해 주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은 것도 나는 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수식 같은 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입력하실 수 있고요. 복잡한 수식으로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가 나오는 것들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도서관에 가서 책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 많이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수학과 친구를 좀 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 수식을 여기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더라.
마찬가지로 몇 개의 변수들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3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식을 넣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복잡한 걸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C# 스크립트,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에 네, 파이썬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냥 파이썬도 아니고 GH 파이썬이네요. 네,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네, 간단한 어떤 그 프로그래밍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네, 지금 화면에 꽉 넘치게 살 때지만 네, 이렇게 C# 스크립트 에디터라는 게 떠서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C#도 다루고 파이썬도 다룰 텐데요. 파이썬 스크립트 저 멀리 떴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파이썬 나중에 들어왔다고 얘만 이렇게 뭐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비주얼 베이직 편하신 분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C#, 파이썬 나중에 비교해서 쓸 수 있게 될 거고요. 수업 시간 중에 아마 파이썬만 다룰 텐데 예, 동영상으로는 C# 그대로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더라. 네, 기억만 하시고 지워버리시고 머릿속에서도 싹 지워버리세요. 나중에 파이썬 또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베스트 컴포넌트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트리고노메트리와 유틸라이제이션, 네, 유틸리티들, 죄송합니다. 유틸리티들 없던 일로 하세요. 유틸리티들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줄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과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